멋있네요, 사진이. 저걸 그 엑스폼이라고 하죠. 네. 좀 완화시키게 말하면 개폼, 또 세게 얘기하면 엑스폼인데. 자, 이영희 기자. 예. 삼성전기의 아픔을 뒤로 하고 무언가 하나 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그 상장사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에 들고 온 건 제가 좀 자신감 있게 들고 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예.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덕양산업. 덕양산업을 믿음이 안 가죠? 자신 있게 준비해 왔다는데. 예. 뭐 투자자들은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이 믿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회사 소개부터. 예, 회사 소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일단 그 실적표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 실적부터 과감하게.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게 보고 시작을 하시죠. 네. 그 작년에 이게 100만 원이니까 5,800억 원의 매출을 냈죠. 그리고 올해는 반기에 3,580억 이렇게 됐고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미 작년 반기 만에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이게 흑자 전환이 된 건데요.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을 된 이유가 이제 IFRS 그 IFRS를 도입하면서 웃으세요? 원래는 적자였거든요. 원래는 적자였는데. GAAP 갭 기준으로는 적자였는데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흑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거의 공시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적자라고 나오지만 올해부터는 이 지난해 것까지 다 고쳐가지고 흑자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하는데 이 좀 특이한 사항이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좀 작습니다. 순이익이 더 큰 회사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금 자산 중에서도 특히 이 당좌 자산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퀵 어셋이거든요. 퀵 어셋.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 채권, 쉽게 얘기해서 외상. 외상은 대부분 현대자동차한테서 외상한 거고 한 1,000억 대요. 이게 1,000억 대고 현금성 자산이 600억. 엄청나죠? 이 시가총액이 260억짜리거든요. 요즘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사 5곳 중에 한 곳이 그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영업으로도 돈을 벌고 이자로도 돈을 버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빵빵한 자산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지속적인 증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사실 전화를 해봤더니 이 2분기만큼 그 높은 실적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파업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계 휴가도 있었고 추석 연휴도 있었고 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는 좀 특근을 자기네들이 좀 많이 해서 그 실적을 많이 하겠다, 실적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좀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전방 산업과 좀 관계가 있나요? 네, 생소한데요, 사실. 전방 산업과의 관계 아주 중요하죠. 사실 부품주라고 하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공급사입니다. 이 덕양산업은. 주로 생산하는 게 크래시 패드, 이게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이 계기판 나오고, 오디오 나오고, 그 뭐 에어백 있고, 이 앞쪽 부분 다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하나 뜯어져서 이 부품이 되는데, 이게 대시보드, 크래시 패드라고 하고요. 이게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합니다. 현대차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즉, 현대차에서 이 덕양산업에 받는 게 90%가 넘는 이런 비중을 보이다 보니까, 이 덕양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유성기업처럼 파업을 해라. 너네 힘을 보여줘라. 하지만 파업을 할 리가 없다는 게 최근에 그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지역의 우수기업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연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업하면 좀 오르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가치가 좀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신차를 만들 때 이게 사실 어떤 그 조그만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차에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이 대시보드라는 거는. 그래서 현대차와 신차를 할 때 같이 회의에 들어가서 이 신차 만드는 것도 회의에 들어가고 그 모듈화해서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부품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그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 덕양산업 대주주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대주주. 일단 50% 넘게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저기 포드 계열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비스티온입니다. 이 원래 이 덕양산업은 국내 기업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그 비스티온으로 이 한라공주와 덕양산업이 비스티온으로 이제 넘어갔죠. 당시에 뭐 만도나 이렇게 유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이 해외 기업에 자금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같이 한라공주와 덕양산업과 같이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이 비스티온이 최근에 좀 어려웠어요. 그 챕터 11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 법정 관리 위기에 있다가 최근에 작년에서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매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야. 이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각설에 대해서 이 설이 분분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 모기업이 어려우니까 자회사를 좀 팔아서 돈을 벌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이 비스티온이라는 회사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한라공조나 저기 상해에 있는 얌펑 비스티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호.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비스티온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주사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매각하기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덕양산업이 이제 뭐 매각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M&A 이슈로 좀 그런 이슈로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큰 기대는 안 하지만요. 네.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굳이 그런 이슈를 따라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배당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배당 성향은 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배당 성향.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꾸준히 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안팎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7,500 정도 하는데 그래도 한 4,500원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500원? 네, 4-5% 정도면 그 저축은행 이자 정도는 되는. 야. 네, 그 정도는 되는 수준이고요. 이게 사실 적자가 날 때도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모기업이 하도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적자가 나도 배당은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성전기와는 아주 딴판인 회사입니다. 예. 거래량이 2,720주. 예. 네. 올라갔네요. 어제치 거래량을 이미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입니다. 방금 네. 제가 하기 전에 봤을 때 이 거래량이 500주였거든요. 네.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 2%씩 급락하고 있는데 예. 덕양산업은 오르고 있네요. 예. 네. 김수희 기자 마지막으로 좀 뭐 질문해 주시죠. 그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이 덕양산업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유통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전체 지분의 30%가 안 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기업이라서 기관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곤 하는데 일단 사기는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정도가 있고 이 기관이 들어오면 이 가격이 기관이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기관이 들어오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기업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평가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자동차 부품주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갭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1차 부품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 그거는 사실 우리 나라의 이 자동차 산업 전체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있고 부품 회사가 있으면 이제 뭐 상생이라는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이익이 넘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50원 올랐는데 밖에서는 팔 수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냐 이런 식의 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이현 기자. 아니 근데 개인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수억 있지는 뭐 않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안 해요? 그런 대상이었나요? 저는 그냥 개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돈이 너무 많다, 뭐 10억, 100억이다 이러면 이 기업은 사시면 안 되고요. 이 기업 사는 순간 상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남았으면 제가 설명해도 되나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으면. 이분이 2대 주주가 있어요. 2대 주주가 윤성희 씨라고 있는데. 전무. 네, 윤성희 전무 봤더니 주식을 계속 사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대주주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와신상담? 아니요. 와신상담까지는 아니고, 이 회사를 믿는 거죠. 이 아들분인데, 얼굴도 잘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대주주도 이 회사를 믿고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끝. 네, 그것도 좀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희 기자, 설 특집, 우리 종목열전, 이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애썼습니다.